안녕하세요, 박영호입니다. 한우수평고시 개편안이 나와서 제가 어저께 중국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냥 번역해서 낭독하는 식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아마 중국 친구들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고, 또 여기에 또 관련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출판사도 있고 또 저자분들도 있고 강사분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차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보충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미 개편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를 포함해서 온라인에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올 텐데, 아무래도 중국 쪽 관련된 소식은 제가 그래도 가장 뭐라 그럴까요, 공신력 있게 확인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좀 책임감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SSK가 11등급에서 6등급으로 바뀔 때에도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국가안판 북경에 직접 날아가서 최고 책임자와 면담을 하고 바뀐다는 사실, 또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와서 제가 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출판사라든지 알려드린 그런 전례가 있었죠. 각서라고 바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출판물이라든지 중국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도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시험 대강은 안 나왔습니다. 시험 기준은 안 나왔고요. 지금 등급에 관련된 표준이라고 불리우는 등급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연관해서 우리가 SSK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도서라든지 자료들을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 분류는 3등 9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어 평가 수준을 초등, 중등, 고등으로 3등분을 하고 각 등분의 수준 차이를 다시 3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3, 3은 9. 초, 중, 고, 3, 3은 9. 그래서 3등 9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어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4가지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음절, 한자, 어휘, 어법. 이것을 중국어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언어 교제 능력의 기준으로 볼 때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을 평가를 하고요.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량화의 지표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SSK 1급이 어휘 150, 2급이 300, 3급이 600, 4급이 1200, 5급이 2500, 6급이 5000개. 요 정도 수량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음절, 한자, 어휘, 어법 각각의 아주 구체적인 수량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절도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1110개, 한자는 3000개, 어휘는 11,092개, 어법은 572개 관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수량이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관건은 그러면 지금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정말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표가 7월 1일 실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실시되는가 하는 문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보면은 기존의 6급 체계는 보장하겠다라는 어떤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중국 쪽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발표문을 번역해서 올리면서 관련된 질문을 이 개정 과정에 참가를 하셨던 그 고위 인사분께 다시 문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문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그럼 HSK 6급 시험을 존속시키면서 이걸 같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라는 문제였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는 봐도 당장 1급만 봐도요, 한자 300자에 어휘 500개로 돼 있어요. 기준이. 어법은 48개 영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존 현재의 1급 수준에서는 어휘가 150개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2급, 3급까지 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당장 어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급 500개, 2급이 1272개, 3급이 2245개. 예, 3급만 돼도 벌써 2245개가 넘어가거든요. 새로운 표준에는. 근데 기존에는 몇 개죠? 기존에는 3급은 600개 어휘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준을 다 마련을 하고 1급부터 6급까지를 기존대로 보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존에 보던 시험의 그 수험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멘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카우스 다강이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기준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기준은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봐야 알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올해 연도의 HSK 시험 일정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측해 보기에는 전체적인 HSK 시험 일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연말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7월부터는 바뀐 형태의 시험이 실시는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행 체계에 있어서는 1급부터 6급까지는 기존 체계로 가고 7, 8, 9급부터 테스트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원화해서 동시에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실시할 가능성도 있고, 좀 애매하죠. 어쨌거나 기존의 SSK 시험 체계는 올해를 넘기기는 어렵다. 전면 개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새로 실시되는 시험의 언어 교재 능력 기준을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이 5가지 영역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급수별로 볼 때는 이 새로운 시험 표준에 보면은 이 번역 부분이요, 중등부터 포함이 돼요. 중등이란 얘기는 4급부터거든요. 그러니까 4급, 5급, 6급, 7, 8, 9. 4급부터 번역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보는 시험과 이거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존 6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량적으로 볼 때는 6급까지의 어휘가 뭐 한 5천여 개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언어 수량화 지표에서 음절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한자라는 게 또 새로 생겼어요. 음절, 어떻게 구현될지는 그 대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음절과 한자가 추가가 됐다는 게 좀 눈여겨봐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번역 부분이 4급부터 추가가 되는 부분. 종합적으로 볼 때 요 6급 체계의 현행 시험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새로운 시험 형태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이원화해서 그렇지 않는 한에는 곧 없어진다. 시험 일정이 발표된
그 기간까지만 유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면 개편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HSK 급수가 필요해서 기존에 공부해오던 친구들은, 학생들은 또는 직장이든 대학생이든 빨리 시험을 보는 게 좋겠죠. 연말까지. 왜냐하면 기존에 공부해오던 게 있으니까 시험 체계가 바뀌면 또 다시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해오던 사람들은 연말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자격을 따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2년을 유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실력을 쌓으면서 새로운 시험 기준이 발표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선생님들은, 이걸 또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이것을 업으로 출판을 해오던 출판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출판사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예, 이제 제로에서 출발점,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새로 스타트업하는 출판사나 선생님들에게는 하나의 찬스가 될 수가 있겠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지난번 10년 전에 그 시험 체계가 바뀔 때도 그랬지만, 이게 시험이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물갈이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분들은 장강의 앞물결이 될 수밖에 없다. 뒷물결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흐름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려는 분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겠죠.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그 시험의 흐름으로 볼 때는 조금 복고풍으로 클래식하게 회귀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급수 체계가 늘어나고, 또 이번에 보니까 HSK 시험 개편에 참가한, 또 개정 작업에 사전 작업을 쭉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그 북경어원대 분들이 아마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 과거를 회귀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좀 복고풍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시험 문제도 당연히 좀 더 어려워지겠고, 그리고 애시당초에 그 HSK 시험의 개발은 어원대에서 했잖아요. 어원대 나중에 이제 한판에서 그걸 회수해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원래 위치로 회귀하는 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반이라든지 공자학원이 해체되면서 다시 새로운 기구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원대 역할도 상당히 큰 걸로 봐서는 다시 이제 흐름이 대학 쪽으로 넘어온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출판사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 사회적, 경제적 모두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시대인데, 어쨌든 이런 그 시험의 흐름의 변동이 또 새로운 또 중국어 붐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또 이 중국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저도 나름대로 변화하는 시험에 또 적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어떤 패러다임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중국어 기존 출판계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들과 같은 작업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생각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현지에 문의를 던진 것도 있고 해서요. 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뭐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이 온라인적인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